실제로 ETF 승인이 나고 그에 따른 ETF 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는 수익률, 그러니까 목표가로 자꾸 빠져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전일 리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나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경신을 하고 전일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밈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지고 도지코인에 이어서 밈코인 시총 2위 그리고 전체 시총의 15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였고, 거기다가 이 트럼프 밈코인이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솔라나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돈들이 이쪽으로 몰려들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살짝 벗어난 리플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는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뭐 솔라나라던가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넘어가야 되나, 뭐 트럼프 코인을 직접 매매해야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이렇게 조정받을 때 솔라나를 샀다가 솔라나 급등 나오선 조정받을 때 다시 여기서 솔라나 매도하고 그 돈으로 리플 매수해가지고 다시 리플 오르면은 리플 수익 실현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코인마다 옮겨 타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지만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매매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하려다가 리플에서도 손실보고 솔라나에서도 손실보고 비트코인에서도 손실보고 도지에서도 손실보고, 그러니까 옮겨가면서 손실을 보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코인이 급등했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 추격 매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돈이라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돈의 속성 자체가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그러니까 물처럼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돈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흐름이란 게 존재를 하거든요. 자,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솔라나라던가 비트코인이 오르기 전에 리플 먼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리플이 쉬는 동안 솔라나라던가 비트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솔라나라던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흐름이 다시금 리플 쪽으로 넘어올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전부 다 다른 데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밈코인들처럼 막 폭락해서 20%, 30%, 40% 급락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전고점 부근에서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하락으로 버텼다라는 것 자체가 리플에게는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라는 뜻인 거고, 또 이 리플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리플의 가격을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제가 약 3,400원에서 3,500원 라인대, 이 가격대 부근에서 세력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에서 5조 원 가량을 매집을 진행을 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4,750원, 뭐 4,8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걸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40% 내외 정도 수익이 나고 있을 상황이거든요. 세력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점 찍고 이렇게 조정받는 와중에 거래량도 같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금 세력들이 오히려 단기 물량을 소화하면서 매집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세력들은 왜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그러니까 홀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정도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해서, 뭐 아니면 더 상승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런 것도 이제 맞는 소리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 보유한 물량이 약 4조에서 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걸 한 번에 다, 그러니까 신고가 돌파했다고 해서 신고가 자리에서 전부 다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매도 물량을 매수세가 받아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대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력들은 뭐 지금 40% 수익 중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량 다 팔고 나면은 결국 손실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손실이 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팔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도를 하려면은 정말 강력한 호재와 함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 세력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전부 다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물량을 한 번에 매도할 수 있는 강력한 호재와 그 다음에 강력한 수급의 유입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때를 ETF 승인과 그 후에 실제로 이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 이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을 전부 다 매도하기 위해서는 이것
그것에 맞는 호재 뉴스와 그 다음에 수급의 유입,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매수세,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TF의 승인과 그에 따른 기관들의 매수 자금 유입 이때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ETF 승인이 나고 그에 따른 ETF 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신규 매수라던가 추가 매수의 기회를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40% 50% 수익 내고서는 빠져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시고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는 수익률, 그러니까 목표가로 자꾸 빠져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승 깃발형 패턴의 이 상단 추세선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 부근에서 이렇게 되돌림 나오고 나서 N자형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정해본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깃대 부근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400원 정도 상승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 400원 정도 상승한 자리는 대략적으로 한 5,200원 정도 자리, 요 부근이 될 것으로 좀 보여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 자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정받거나 아니면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지 최종적인 목표가가 여기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깃발형 패턴을 완성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깃발형 패턴의 상단 추세선 자리를 다시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일단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하단 추세선까지 깨고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손절이라던가 매도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좀 보여요. 자, 근데 설령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전일과 마찬가지로 휩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가격만 보시고서는 저점 깨고 내려갔네, 추세선 하단 깨고 내려갔네 라고 보고서는 그냥 매도하시면 안 되고, 이때 거래량이라던가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호가창에서 봤을 때 세력들의 매도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뭉탱이 자금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되돌림이 뭔지, 그리고 되돌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되돌림이란 가격 움직임이 주요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추세를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주요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상승하거나 그냥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돌파한 이후에 한번 조정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리고 또 하락할 때도 깨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하락하는, 자,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움직일 때 바로 이런 움직임을 되돌림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되돌림이 어디까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매매에 활용하시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율보다는 이런 지지와 저항선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가격대 근처까지 얼마나 오느냐, 이 가격대 근처에서 지지나 저항을 받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보는데, 이 되돌림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되돌림은 어디까지나 되돌림일 뿐 추세 반전이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추세 반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되돌림이 나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되돌림이 나올 때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그러면은 이렇게 골파했다가 바로 꺾어서 하락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락했다가 바로 V자로 추세 반등하는 건지 이게 되돌림인지 추세 반전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어떻게 확인을 하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바로 되돌림이 나올 때 직전 지지나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 갖고서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직전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되돌림이 나올 때 직전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추세 반전이 되는 거고, 직전 저항선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게 되돌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직전 지지선이나 저항선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본 게 운 좋게 맞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되돌림이 나올 거라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지금 리플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이 항상 이런 주요 저항선이라던가 중요한 패턴의 끝자락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이 추세선을 타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옆으로 타고 움직이게 하면서 횡보시키는 모습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월 25일 날 나온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플의 고래들의 매입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자세한 기사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플의 고래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번 조정 기간에 약 4천만 주 정도를 신규로 매수해서 매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4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물론 이렇게 정확한 금액까지는 당연히 저도 몰랐지만은 어쨌든 저는 거래량과 호가창만 보고도 고래가 현재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이걸 영상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번에 4천만 주를 매집한 이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14일 기사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약 12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조 8천억 원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집한 세력들과 동일한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매집하는 수법이라던가 이런 움직임들이 지난 12월 14일 부근에 나왔던 이 세력들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1월 12일 기사에서 리플의 고래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변동성 장세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매입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틀간 10억 개에 달하는 리플을 매입해서 20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이틀간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력들이 휩소봉을 만들고 세력들이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20억 달러를 매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20억 달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로 큰 금액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해서 보면은 2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9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이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매집이 나온 3조 원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전에 매집한 거, 그러니까 이번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집한 것까지 전부 다 합쳐보면은 그 사이에 뭐 살짝 매도하고 이랬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조에서 5조 원 가까운 금액을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칭 삼각형 패턴의 상단 자리 부분에서 이 대칭 삼각형의 상단 추세선을 타고서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또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할 때 거래량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단타 물량들 소화하면서 매집을 진행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시면은 이제부터는 우리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서 뭐 특히 최근에만 4에서 5조 원 가량을 매집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뭐 한 5% 10% 수익 내고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매집을 진행을 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40에서 50%, 아니 세력들이 보유 물량을 매도할 때 본인들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걸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가량은 수익을 내고 나올 생각으로 매집을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만족할 만한 수익 모두 다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